강원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재미삼아 올린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도 경찰력을 낭비한 점, 그리고 석방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럼피스킨병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은 축산농가의 백신 공급을 완료해 관내 308호 3,992에 대해 11월 10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정선읍 광하리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살충제 200통을 농가에 배부 완료했으며 소규모 농가 공동 방제단을 구성해 주2회 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204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까지 떨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 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정점 대비 268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교육과 국방, 근로,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모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인구 변화는 우리의 장기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 뒤, 그러니까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고자 지속적으로 과감한 예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했죠. 무조건적인 현금성 정책보다는 비출산을 택하는 세대들의 정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영월군이 지난 26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 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31일 기준 130여 농가, 약 56헥타르로 수확을 앞둔 사과나 배추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군은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신고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평창읍이 가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합니다. 평창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평창읍 노론리 일대에 산방산 등산로를 폐쇄합니다. 또 산불 예방 감시원 23명을 배치해 산불 초기 발생에 대응하고 시내 중심에 조형물을 설치해 산불 예방 홍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구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300일 만에 8,452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답례품으로 방짜수저, 펀치볼 시래기, 양구 한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 시 관행적이고 복잡했던 신청 절차를 개선해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기존 8개 사업 분야 보조사업 분류를 2개로 줄였으며 임업인 자격증빙 서류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